이것은 긴급체포입니다. 긴급체포는 이제 200조의 3에 있고, 긴급체포 관련된 이제 뭐 기사 같은 거 이제 검색해 보시면 돼요. 한번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십시오. 자, 긴급체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름이 긴급체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를 할 수 있다. 국가가 어떤 폭력을 써가지고 국민을 이제 잡아들일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지. 제한이 있겠죠, 당연히. 그 제한이 뭐냐? 이제 그걸 보시면 됩니다.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쪽 이렇게 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장을 받아가지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없으니까 그때에는 이제 너를 긴급 체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경찰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긴급을 요한다.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너는 영장 없이 곧바로 체포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외를 좀 두는 거죠. 긴급을 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발견한 경우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놈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이 사람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사경이 긴급 체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장도 없는데 경찰이 체포를 하게 되면 원래 체포할 때는 사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한테 영장 좀 신청해 주세요, 청구해 주세요 라고 이제 신청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하는 거는 검사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경이 알아서 지금 긴급 체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도 뭔가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통제가 뭐냐면 자,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검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승인을 못 얻으면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자 이건 잘 봐야 됩니다.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이런 조문들만 놓고 보더라도 뭐 이제 수사권이 나름대로 이제 그 조정이 돼서 둘의 관계, 검사와 사경의 관계가 나름 협력 관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현재는 어때요? 검사가 위에 있는 거죠 지금.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검사에게 이제 수사권이 또 이제 이걸 이제 박탈시켜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뭐, 어떻게, 뭐, 이야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조문 자체는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프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뭐,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니까, 있는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공부를 하면 돼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긴급체포를 하잖아요. 긴급체포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긴급체포는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사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검사도 뭐 조금이라도 수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근거를 남겨둬야 돼. 종이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이에 근거를 남겨둬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긴급체포서라고 합니다. 자, 긴급체포서를 왜 하느냐,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때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영장이라고 하는 서면이 있겠죠.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게 근거란 말이야. 근데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뭐를 했다? 체포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언제 체포했는지, 왜 체포했는지, 누가 체포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뭘 적어야 된다? 긴급 체포서를 적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판사님한테 이걸 이제 보내줘야죠. 그래야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겠습니까? 증거가 되겠죠.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위법한 걸 가지고 여기서 얻어진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논의가 이제 갈 겁니다. 자, 즉시 긴급체포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 이제 이것저것 적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뭐 적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에 의해서 긴급체포를 하잖아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앞에서 봤던 영장위헌 체포하고 똑같이 이걸 체포하는 경우에는 뭐 48시간 동안 나름대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계속해서 잡아놓고 수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구속하죠.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자, 검사는 자, 똑같아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 이 경우에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체포한 때로부터 이거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 이거 청구할 때 이 앞에서 적었던 요 긴급체포서 있죠. 긴급체포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라 이 말입니다. 자,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라고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 규정은 뭐냐면
긴급 체포를 한번 했어요. 긴급 체포했다가 체포를 했는데 이게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구속이 안 되고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되니까 이 사람을 다시 또 긴급 체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자, 긴급 체포는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하는 거라 그랬죠. 영장이 없는 거 체포하는 거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긴급 체포는 할 수가 없어요. 요건 안 되는 거고, 다시 체포를 하려면 할 수는 있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판사가 발행한 영장에 의한 체포는 가능하지만, 영장에 의한 체포, 자, 이거는 가능하지만 두 번 긴급 체포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는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자,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할 수도 있죠. 아예 청구 자체도 하지 않고, 긴급 체포했는데, 긴급 체포했다가 보니까 더 이상 구속도 시킬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너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사후 통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통지도 안 한다고 한다면, 검사나 그 사법경찰관은 영장도 없이 사람 잡아다 놓고, 너를 긴급 체포하겠다 해놓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석방해 줘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러면 진짜 머리 아프겠죠,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석방했다면 일단 법원에다가 뭐는 해라. 제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사람을 영장도 없이 잡았는데 잘못한 것 같아서 풀어줬습니다라고 통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항을 보면 긴급 체포된 후에 석방된 사람은 석방됐어요. 그럼 이건 영장 없이 영장이 청구가 안 되고 그냥 내보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국가가 왜 나를 긴급 체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서류요,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청구하지 검사에게 신청하지도 않고 석방을 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사경은 검사의 통지를 받고 검사는 이제 법원에게 나름대로 이제 통지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앞에서 자, 이 조문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검사가 석방을 시켰다. 그럼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뭐하라? 통지하라 이렇게 돼 있고 사경이 아예 여기다가 통지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석방을 여기서 했잖아요. 석방을 하면 즉시 어떻게 하라? 검사에게 보고해라. 검사님, 제가 긴급 체포했다가 영장 청구할 건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풀어줬습니다. 라고 보고하라. 이 보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검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거 왜 영장도 없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름대로 통제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경이 청구하지 않고 하는 경우와 검사가 청구하지 않고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구별해가지고 한번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법조문을 잘 정리하면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건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긴급체포가 위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는 긴급체포 사안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 않거나 굳이 체포할 필요가 없는데 체포를 했거나 나중에 체포해도 되는데 긴급성이 없는데 체포를 했거나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사안은 굉장히 유명한 사안이니까 한번 보세요. 자, 경찰서에서 사람을 부를 때 두 사람을 부르는 거죠. 하나는 참고인으로 부를 수가 있고 하나는 피의자로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피의자로 부를 수도 있지만 조금 편하게 오게 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오라 그랬어. 그래서 참고인으로 오니까 이 사람이 자진 출석했습니다. 자진 출석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경찰에서 볼 때에는 얘도 혐의가 분명히 있어요. 갑이죠. 항상 나쁜 사람은 갑이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혐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혐의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의자로 오라 그러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참고인으로 오세요. 이제 이렇게 부른 거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제 그 수사망을 좁혀 나가면서 계속 이제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갑이 와가지고 이거 왠지 이제 큰일 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 지금 집에 가겠다. 나 여기서 나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나가겠다 그러니까 결국 참고인 수사는 뭐예요? 임의 수사죠. 피의자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임의 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 경찰이 널 지금 긴급 체포하겠다. 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 긴급 체포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쟁점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나온 참고인을 수사를 하다가 뭐가 좀 이상하다고 곧바로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사례가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원칙과 예외를 보세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자진 출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자진 출석을 했든 어쨌든 긴급체포 사안이 된다라고 한다면 긴급체포 가능합니다. 자,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사무장 변호사 사무장 사건이었는데 변호사 사무장인데 이제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가 이제 항상 좀 이렇게 그 교도소 담장이를 왔다 갔다 하는 변호사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이게 같이 피고인하고 같이 이제 한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상대방은 이제 우리의 적은 검사니까 두 사람이 생각할 때 변호사와 피고인의 공동의 적은 누구예요? 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고인도 나쁜 사람이지만 변호사도 여기에 일정 부분 가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도 이제 일정 부분 가담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였는데 이게 긴급체포 이제 구체적인 사안은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긴급체포 사안이 아니라고 했을 때 굳이 긴급체포할 사항은 아니었다. 왜냐면 사무장이 인데다가 뭐 이제 이 사람 도망갈 것도 아니고 변호사하고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굳이 이건 아닌데 검사나 경찰이 이제 좀 열이 받은 거죠. 뭐 대답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야 너를 긴급체포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단 원칙은 사실관계에서 전제를 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것을 뭐한다? 긴급체포하려고 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위법하겠죠. 위법하죠. 그럼 위법한 상태에서 이 사무장이 경찰하고 맞짱을 뜨겠죠. 같이 뭐 서로 이제 뭐 경찰을 한 대 때렸다. 이렇게 하면은 경찰은 경찰대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집행 방해라고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냐? 자, 요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 사안 하나 볼게요. 자, 자진 출석을 했어요. 자진 출석한 사무장인데 변호사님 사무장인데 이 사무장을 뭐 하려고 했다? 긴급 체포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여긴 사실이 전제를 해야 됩니다. 이 긴급 체포가 뭐다?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걸 위법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위법한 들어오니까 여기 대해서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했어요? 폭행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쪽 경찰 쪽 이쪽에서 이 사무장을 이 사람이 폭행을 했다고 하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이제 묶어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하면서 이걸로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형법적인 이야기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경찰관의 공권, 공적 행위가 공무집행이 뭐여야 되냐면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건데 이 공무집행이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법하다 그랬잖아요. 위법해요. 자, 위법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는 오케이. 그렇죠. 정당방위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따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거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내란이 일어났는데 경찰 군인이 상관이 야, 너 총 들고 국회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위법하죠. 그럼 이 말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항명죄가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항명죄라든가 뭐 이런 뭐 공무집행방해죄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위법하다, 적법하다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 그대로 좀 봐보세요.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자진 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자, 체포 후의 조치 우리가 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재체포의 제한 다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다시 긴급체포했다가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장이 있으면 할 수 있죠. 영장 청구는 가능해요. 그래서 판사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때는 이때는 다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통지하는 요건이고요. 자, 우리 검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30일 이내에 통지하라고 그랬죠. 법원에 통지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거 안 했을 때.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 신분조회 증거 능력이란 말은,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긴급체포를 했어요. 긴급체포를 해가지고, 체포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됐겠어요? 피의자가 됐겠죠. 그럼 이 사람을 뭐 했겠습니까? 신문을 했겠죠. 자, 신문을 하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이 되겠죠. 자, 이런 증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이거 한 다음에 석방해 주었다. 자, 석방했습니다. 석방했는데 이게 이제 사경이에요. 사경이 이렇게 석방을 해주면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자, 이게 만약에 검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법원에 석방한 날로부터 법원에 통지하라 그랬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야. 이걸 행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마치 위법인 것처럼 보이죠. 그럼 만약에 이게 위법이라면 요거 있죠. 요거 피의자 신문조서. 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는 거냐, 이거 위수중이냐,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 사후에 있는 거죠. 사후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적법해요. 이거는 그냥 하면 이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적법하죠. 이게 적법하다면 이렇게 얻어진 거는 다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요 뒤에는 요건 뭐야? 사후 절차잖아요. 사후 절차. 그리고 사후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백해가지고 여기에서 얻어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긴급체포 압수수색 감정.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216조와 217조에 가가지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할 내용이어서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체포는 여기까지 봅니다.